된다고 생각이 되시죠? 네, 저도 그래요. 왜냐면 환자는 전신마취라든지 또는 의식이 없는 채로 있는 상태고 의료진들은 의식이 있는 상태니까 너무 일방적이죠. 그래서 이게 21년도에 이미 국회 통과를 해가지고요. 네.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3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시행되고 있나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CCTV를 요구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은 병원마다 지금 다 수술실에는 CCTV를 다 네, 비치하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우리 교통방송이니까 왜 교통사고 예. 이런 경우에 가피해자가 생기고요. 네. 또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죠. 뭐 내가 잘못해서 또는 남이 잘못해서 가피해자가 생기니까 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도 우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뭐 흔히 흔한 게 이제 그 누수로 인한 뭐 아래층에 네, 그렇습니다.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아기가 옆집에 고가의 차를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저 비쌉니다 그것도. 예. 네, 근데 이제 병원이나 의료기관도 이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의료사고라든지 네. 또는 병원에 내방하신 분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손해를 입으시는 경우에 이제 네. 그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병원에 난리칠 일이 아니라 네. 예, 이렇게 정상적으로 원무과에 이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해달라. 예.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는 방법도 저도 있죠. 올해 그 여름에요. 네.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한 모 병원에서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거리하는지 이렇게 행동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부자연스럽죠. 예. 근데 어떤 연세가 좀 지긋하냐 네네네. 환자 한 분이 쭉 쓰러지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네. 예. 근데 그 본인의 주장으로는 바닥에 미끄러워서 내가 미끄러졌다. 네. 근데 이제 그 병원 측에 나오신 분들은 원래 좀 힘이 없으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경우에 다툼의 소지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예,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병원 복도에 누수가 되어서 창문에 비가 들어와서 빗물이 누수가 되었는데 청소하지 않고 있다가 지나가는 미끄러졌다. 환자가 더 많은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네. 물론 과실 비율은 따집니다만은 일단은 병원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과실 비율은 따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의료 사고라고 하면은 의사가 환자에게 행하는 과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병원의 복도,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식당에서 주는 음식물까지도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주차장도 해당이 돼요. 예. 네, 그런 어떤 모든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니 뭐 병원에 이렇게 클레임을 제기할 때는 병원 의사 배상 책임보험에 접수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주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하러 와서 다 했는데 근데 이제 퇴원했는데 집에서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아프다?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재발하는 거죠. 그럼 이걸 뭐 어떻게 클레임을 걸고 이런 걸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요걸 조금 우리가 공부만 해본다면요. 네. 나는 의사에게 내 질환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치료비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쪽은 나에게 당연히 완치라는 선물을 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질환을 완벽하게 진료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완치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가 과실 없이 의료법에 정한 대로 정당한 진료 행위를 했고 그 결과로 낫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말고 뭐 환자에게 알려야 될 설명 의무를 뭐 잘 안 했다든지, 동의서를 안 받았다든지, 또는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다든지, 뭐 이런 주요한 부분은 의사로서 의료인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의무인데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말씀하실 때 그 의료 과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의료 과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환자들은. 아유, 거의 다 의학 박사님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입증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환자의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화하냐면요. 이제 뭐 좀 어렵게 말하면 의료사고 발생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고 쉽게 말씀드리면요. 일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가? 일반 상식이에요.
뭐 깊은 의료 지식이 아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병원에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의료 행위를 받기 전에는 네. 내가 이런 증세가 없었는데 이런 행위를 받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 두 가지만 입증하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배상을 해줄 수 있는 입증을 내가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증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방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병원 내에 이제 수술실에 CCTV도 있습니다. 예. 네. 네, 그거 뭐 청구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의무 기록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무 기록. 의사들은 의료나 진료 과정을 다 적게 돼 있죠. 그걸 예. 의무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의료진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도 포함이 됩니다. 간호사도 그런 의무 기록을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 기록을 복사하고 각종 검사한 영상 CD도 복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그런 사고의 인식을 가진 이후라도 뭐 의사와 뭐 이렇게 진료를 할 때 뭐 녹음 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죠. 예. 네, 본인이 참여하는 뭐 녹음 자료 본인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네. 예, 예. 그런 게 있다면 환자가 아무래도 뭐 입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네. 또 국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면은 네. 뭐 어떻게 손해사정사와 당연히 뭐 의논하는 것도 필요할 해야죠. 거고. 예, 예. 이제 의사하고 이제 병원의 이제 과실, 예. 그러니까 의료 사고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 이용에 관한 과실도 그 과실을 평가를 해야 되고요. 네. 예. 그리고 환자의 체질적 요인, 그러니까 내가 이런 수술을 받기 전에 내가 이런 퇴행적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네. 평가를 해서 손해사정사가 보통은 법률상 손해배상을 계산을 하죠. 예. 그래서 손해사정서를 제출해서 보험회사와 그 지급액을 맞춰 나가는 경우가 되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이제 보통 병원에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네. 우리 병원에 보상 책임 보험이 있다. 그 접수 지켜주겠다. 그랬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거 없다. 예. 뭐 당신이 뭐 합병증 관리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예, 예. 이렇게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네. 국가행정기관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아, 네, 네. 예. 거기 좀 업무로드가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소비자보호원 같은 그런 기관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예. 네. 뭐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직접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손해사정사의 어떤 그 전문적 지식을 조금 네, 참고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또 네.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그렇습니다. 기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된다는 거 네.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손해보험 이익보험 오늘 의사 병원의 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선영 손해사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45분 교통